네, 각종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분 모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 네 분 모셨는데요. 자, 첫 번째 주제는 꺼질 줄 모르는 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의혹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까요? 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방한하면 모든 의혹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SK 회장과 만나기는 했었고 다른 그룹 수장들도 만났고 원전 얘기도 왕세제와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왜 이 시점에서 임종석 실장이, 물론 임종석 실장 측입니다. 측근이 왜 입을 열었을지, 이것과 관련한 기막힌 한 줄평 패널분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 왜 지금 입을 이렇게 열었는지, 이런 얘기를 왜 했을지 기막힌 한 줄평 부탁드렸습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 거부터 볼까요? 이제 현안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입을 열었다. 그렇죠. 이제 얘기할 때가 된 거죠. 어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 이제 그 과정들을 좀 훑어보면, 예. 첫 번째 얘기가 뭐 이제 부대, 그냥 위문차, 위대, 이런 위문? 거였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박근혜 정부 때 상당히 이 국가와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또 한 가지가 나중에 또 더 이제 후에 나오는 얘기가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맺은 그 UAE와의 어떤 합의에 일종의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조사해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가 이제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이제 해명의 단계로 진입한 거 아닌가. 네. 저는 뭐 이것도 다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나온 얘기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 그렇죠. 자, 송국권 본부장은 익숙하지 않은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또 해소된 것이 평하셨네요. 아니고 새로운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처음에 그 UAE 간 것이 그 12월 9일인데 그 다음날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2월 10일. 그 이후에 지금 한 20일 동안 계속 의혹을 막 꼬리를 물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병장본을 위문하러 갔다.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뭐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거 오해를 불식하러 갔다. 발전적 동반자 관계 구축하러 갔다. 대통령 친수주로 갔다.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그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으니까는 계속 의혹이 또 불거지는 거죠. 처음에 대북 밀사 접촉설부터 시작해서 그랬죠. 이명박 정부 때 뭐 리베이터 관련, 그 원전 관련 리베이터 그거 뭐 뒷조사하러 간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20일이 지난 시점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저번에 그 한병도 정무수석이 정리를 한다고 해도 그때도 불투명했어요. 그때 설명을 할 때도 명확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리고 지금도 해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칼돈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내년 초에 오면은 그거 다 밝혀질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이건 해명 아니죠. 지금도 여전히 그 뭔가 국민들 시선에서는 의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국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 특히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 생기는데 지금 청와대 참모들이 그것을 다뤄본 경험이 없어요. 임종석 비서실장부터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뭐 서울시 정무부시장 한 1년 반 했지만은 다른 행정 경험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은 청와대 참모들 임종석 실장이 그 데리고 오는 비서관 30명 중에 어쨌든 뭐 17명이 그 시민사회단체나 학생운동가 출신이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물론 같이 코드를 맞춰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지만은 그 청와대의 주축을 이루는 참모들이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은 벙어리 냉가슴이요? 네. 두 분의 말씀이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동의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청와대 참모들이 뭐 업무 능력까지 얘기하시는 건 전 이 상황에서 좀 과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선 무엇보다 저는 만약에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야당 의원이었다면 속 시원히 뭔가를 막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집권 세력이 되었고
집권 세력 핵심부의 비서실장입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알아도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는 특히 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처음부터 의혹 제기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예.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요. 그 의혹 제기가 대개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원전 수주 비리를 캐다가 예. 왕세제에 뭐 돈을 건드렸다. 예. 이런 의혹이 하나 터졌습니다. 그랬었죠. 리베이트 수수 예. 의혹. 근데 지금은 그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어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전 폐기물과 관련한 아랍에미레이트 이면 협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도 문제 루머로? 제기가 나왔는데 네. 처음엔 문제 제기였는데 이건 문제 제기로 끝나질 않았습니다. 남재준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그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수주 관련 이면 협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지시했다. 이게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어허. 부분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국 간의 국방 외교 관련 예. 이면 협의가 있지 않았느냐. 예.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제기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현재 진행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대북 밀사를 접촉한 게 아니냐. 예. 이것도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요 의혹들 중에 살아있는 게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을 우리가 수주하면서 외교 국방 관련 무기 판매 관련 예. 뭔가 이면 이면 계약이 있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예.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원전 폐기물 관련 박근혜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그 이면 협의를 예. 조사하려고 했던 요 2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과 연관하여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현상이요? 연일 문재인 정부를 이 아랍에미레이트 임종석 실장 방문권으로 흔들던 자유한국당이 예. 갑자기 그저께부터 침묵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오. 예. 그래서 지금 나머지 2개 없어진 거 빼고 살아있는 2개는 예. 이게 문재인 정부의 일이 아니에요. 아. 이명박근혜 예, 정부 예. 때 벌어진 일이고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권을 이렇게 교체하고 보니 외교 문제 참 풀기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중동은 더 어렵다. 예. 이런 언급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청와대가 말 바꾼 일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허, 예. 다만 그 맨 처음에는 뭐 우리 군을 위문하러 갔다 이러면서 하도 언론이 취재를 들어오니까 예. 그러니까 한마디씩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벙어리 냉가슴이고 아. 그리고 좀 뭔가 알지만 얘기할 수 없는. 네, 그거 네. 과거 정부의 문제와도 혹시 연결될 수 아하. 예. 있을지 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청와대가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것도 집권 세력으로서 예. 또 감수해야 될 일이고 다만 국익에 예. 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정리되도록 야당과 언론과 청와대와 여당이 예. 좀 이 문제는 네. 협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국당이 봅니다. 오늘도 논평을 내긴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근 실장은 아니 땡 굴뚝의 2번째 연기다. 아, 첫 번째 연기가 첫 번째 아니군요. 연기가 아니네요. 네네. 지금 2번째라는 게 어떤 의미를 했냐면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불거진 건 어떤 정치 공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치 공세만이 아니라 사실 아까 그 송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이 청와대에서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 동의를 해요. 예. 왜냐면 예. 처음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간다고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이미 출국한 다음에 청와대 기자들한테 이미 출국을 했다. 예, 예. 좀 뒤늦게 그 이야기를 밝힌 데서부터 사실은 그러면 이제 추측성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투명한 정부를 이제 지향하고 예, 있고 예, 그럼요. 전임 정부들의 어떤 적폐를 들추어내면서 사실 주장했던 건 그런 부분들 외교 관련 부분에서도 이면 합의 뭐 이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신들이 외교적인 어떤 문제를 할 때는 그래도 보다 더 투명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예. 그런 어떤 시각도 사실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4번 말이 좀 바뀐 건 맞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2번째 연기가 이거죠. 사실은 K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어떻게 했냐면 SK 최태원 회장이 그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예. 그건 당장 청와대에서 펄쩍 하고 그랬죠. 아니다. 정정 예. 보도를 내라라고 예. 했는데 KBS가 후속 보도를 냈죠. 예. 이 임종석 실장과 독대를 했다. 예. 이 부분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부분을. 아, 그러니까 인정을 했죠, 청와대가.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만난 것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지금 발표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지금 뭐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지금 최초로 임종석 실장이 주어가 된 지금 팩트가 하나 드러난 거예요. 이 상황에서 SK 최태원 회장과 독대를 했다. 그것도 언론 발표에 의해서. 그러면 임종석 실장은 어쨌든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걸 어쨌든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다른 문제라는 건 왜냐하면 그 지금 우리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와 기업 그 회장들 간의 독대에서 벌어진 일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정권 출발부터 뭔가 독대 이런 어떤 의혹이 나오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나서서 해명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사실은 먼저 이것들을 밝힌 것 그러니까 청와대가 먼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국익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밝히겠다 내지는 야당 대표들과 최소 만나서 너네 정부에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협조해달라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병도 수석이 한 말 중에 국회에 와서 한 말 중에 국회를 열어서 비공개로 밝힐 걸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 취지로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국회라는 데가 일단 보고되면 모든 게 공개되는 거예요. 저는 전례를 봤을 때 그랬죠. 네, 그랬죠. 정보위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실 때 저는 최태원 회장을 비서실장이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재계에서 그리고 일부 경제지에서 문재인 정부가 혹시 반기업 정서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계 인사들과 안 만난다고 또 비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BS에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대통령께서 SK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이런 추측성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좀 아까 언론이 추측성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언론에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하면 안 되는 것이죠. 1987 보시면 박정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등 기자들이 정말 몸을 내놓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에도 관대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정농단과 일단 KBS 측에서는 뭐 확신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참 추이를 좀 보도록 하죠. 그렇죠. 그건 추이를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관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종석 실장이 SK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정권 초에 그동안에 이제 반기업 정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도 불식하고, 그리고 뭐, 대화도 하고 소통하는 거,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워낙 이런 일들이 국정농단의 후유증 때문에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청와대가 재계와 만나고 소통할 것인가? 그럼 언론은 어떤 형식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이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이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방안이 성사될 경우에 이 모든 의혹들이 규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은 지금 그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직책이 있습니다. 그 원자력위원회 이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하메드 왕세제와 임종석 실장이 만나는 자리에 칼둔 의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거 뭐 UAE 원전 관련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때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아부다비 행정청장 자격으로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뭐 UAE, 그러니까 원전하고 상관없이 어떤 다른 행정 문제로 만났다는 것이죠. 만났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처음에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배석했던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서동구 국정원 차장 배송 문제 공개하지 않았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언론 추측 보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측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취재를 하는 것이죠. 취재를 해서 그러니까 KBS 보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최태원 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했다. 그럼 청와대에서 아니다 이랬어요. 아니다. 그리고 취재했던 기자는 분명하다 했으면은 청와대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해명을 했어야 돼요.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고 임종석 실장과는 만났다. 이렇게까지 나와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니까요. 청와대 최태원 회장이 만났다는 게. 그러지 않고 임종석 실장 그러니까
실장 만났다는 게 다시 보도가 되니까 예.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예. 계속 찔끔찔끔하는 아하. 이런 상황은 있다고 보고 아까 좀 전에 예. 말씀하신 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저분이 전가요? 최민희 의원님. 저분이 전가요? 예. 저분이라고 안 그랬는데요. 지금 네. 그런 말씀하신 예. 거. 그런 뜻은 아니었답니다. 예. 너무 민감한 거는 네, 얘기하지 저분들이 말씀하신 거. 예.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기업 총수 만날 수 있죠. 예. 만날 수 있는데 지금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와의 이 어떤 그 대기업과의 이런 문제, 그런 예.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대기업 총수를 만나려면은 비서실장이 아니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만나는 게 맞죠. 정책실장이 그 경제를 담당하기 예, 때문에 예. 정책실장이 만나고 경제수석이 만났다는 거는 충분히 양쪽의 어떤 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장소입니다. 예. 장소 문제를 청와대 안에서 만난 게 아니고 밖에서 만났다고 그랬어요. 예. 밖에서 만났다고 그러면 뭔가 그래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요? 그리고 또 비공개라고 이야기해요. 예. 공개적으로 만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겠느냐. 네, 그런 그 의혹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인, 그러니까 박근혜 아하. 정부 예. 청와대가 비밀주의 때문에 저렇게 실패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좀 더 좀 공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좀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예. 임 실장만 만난 것이 아니고 지금 장하성 정책실장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재개 예. 필요가 오면은 지금 사실은 정부도 재개 요청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예. 일자리 창출의 그럼요. 문제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혁신 경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혁신 경제의 주축은 아무래도 대기업들인데 이 대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애로를 또 청취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그 부분이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만나서 실질적으로 절차적인 하자가 없고 사익이 거기 연루가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만나고 어디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거기서 사익이 결부가 됐느냐 누군가의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만남이 계속 유지됐느냐를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이제 돌아가서 아까 이제 UAE랑 UAE. 얘기한 부분으로 좀 돌아가면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외교라는 건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 UAE라는 국가는 이 7개 토호국으로 된 국가고 그렇죠. 왕정 국가예요. 그렇죠. 예. 의회도 없습니다. 예. 평의회라고 해가지고 40명이 있는데 입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문한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왕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 이런 관계인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기서 상당한 돈의 어떤 액수의 수주를 그럼요. 주고 그게 있어요. 수주가 되는 예. 거니까. 우리 예,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에서 껄끄러워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여기서 까서 모든 것을 수포로 들어간다. 예. 20짜리 수포로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아하.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예. 이제 같은 이거를 균형점을 찾아서 또 예. 비교해 본다면 미국하고 우리가 한미 관계 얘기하는 걸 다 깝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최우선은 예. 국익인 것이고 국익 차원에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좀 예. 지켜볼 필요가 예.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곡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최 의원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예. 뭘 동의하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정책을 제1순위로 두는 정부이기 때문에 예. 전임 정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떳떳하게 만나시라. 앞으로도 제발 이렇게 뒤에 어떤 언론이 밝혀내서 아니 예. 왜 언제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어디서 언제 만나서 예.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그 전 정부가 이면 합의를 했다, 독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예. 스스로 떳떳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 만나지 말라 이것이 의문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임종석 건 아니에요. 실장이 또 이야기를 아직 말씀 안 하면서. 끝났는데 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전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아까 그 박근혜 정부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 전 2010년도와 2009년도에 국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돌아보면 예. 저는 충분히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도 되자마자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어허. 게 왜 그러냐면 자, 그 당시에 그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완전히 그 선진화법 이전이었어요. 굉장히 큰 충돌을 합니다. 왜 충돌을 하냐면 UAE 이면 합의가 드러났어요. 네.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드러났냐면 1,000억 원을 예. 우리가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그건 안 된다. 예. 이면 합의했느냐. 그거 갖고 굉장히 큰 어떤 싸움이 있었고 두 그랬었어요, 번째는 파병이에요. 예. 특전사 파병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 민주당이 그때 정말 단상 점거하고 난리가 예, 났었거든요. 맞아요. 자,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한 2, 3년 동안을 지탱하던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딱 들어서서 그럼 예. 이변 합의가 있었느냐라고 조사를 지시한다는 것에 무엇이 어떤 특별하게 무엇이 있다 없다를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게 예. 만약에 그것이 지금 지시 상황밖에 메모가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런데 메모만. 만약에 그때 당시에 무엇인가 있었다면 당시에 국정원에서 팠을 겁니다. 지금 데이터가 다 남아있어요. 그 서버 지금 TF팀이 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시한 메모밖에 없겠습니까? 아하. 지시를 예. 했으면 당연히 의혹이 있으면 그 의혹에 대한 어떤 결과가 저희 있어요. 이 주제가 너무 오래 가서요. 한 말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 짧게 그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근데 떳떳하게 만나라 이 말은 지금 임종석 실장이 떳떳하지 않게 만난 게 뭐 있습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나 어휘 중에 예. 저는 뭐 어떤 식의 만남이 떳떳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예. 떳떳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적으로 만나라는데 또 공개적으로 만나면 언론이나 야당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정보는 아마추어처럼 보여주기 싫고요, 뭐든지 또. 보여주려고 예. 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되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네요. 이렇게 참 봅니다. 시각차가 많이 느껴지는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주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국민의당 얘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통합이 가속화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대파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득표율 74.6%. 찬성법은 반대의 과반수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신임이 확정됐음을 선포합니다. 보수야합 중단하고 안철수 대표는 즉각 퇴진하라. 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닐 수 없다. 네, 보신 것처럼 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뭐 시쳇말로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통합 반대파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배신 정치 그만해라. 그리고 우리는 별도 전당대회까지 네. 하겠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쪼개질까요? 안 쪼개질까요? 자, OX로 OX로 부탁드리도록 여쭤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분당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OX로 O가 3분, X가 1분. 아, 이게 쪼개지는 거죠? 예, 쪼개진 예. 게, 그럼 그러면 4분 다 분당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건희 교수님, 분당될 거라고 보세요? 이미 쪼개졌죠, 뭐. 이미? 이 정도면 쪼개진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완전히 분당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이 다 떠났고 예. 제일 시작점은 뭐냐면 이제 통합을 시작하려면 사실은 설득을 하고 통합이라는 게 플러스 정치인데 예. 일단 여기서 설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빼기 정치로 통합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시작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일종의 방치된 호남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예. 일방적인 어떤 이 안 대표의 이런 통합의 과정이라는 것은 지금 절차만 남겨놨지 이미 모든 것은 끝났다. 그런데 이제 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이제 나눌 것이냐, 이거는 어떻게 합의를 잘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호남이라는 것도 이제 상당 부분 정체성도 이제 안 대표가 못 가져가죠. 근데 이제 가져가고 싶은 거는 비례 의원들이죠. 10명이 넘는 그렇죠. 10명이 이것이 없으면 합쳐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도 또 굉장히 쉽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도 거기 가서는 유승민 대표가 그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돼가지고 우리 국정농단이라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도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절차들을 자꾸 다른 절차들을 찾아가는 이 장면들을 보면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이 당에서 이렇게 학습 효과가 그래 크지 않은 거 아닌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네, 송 본부장님도 갈라설 거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래서 이제 방식의 문제가 남아있고, 규모,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갈 건지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반대파 쪽에 그 가처분 신청을 했던데 서명했던 의원이 전체 39명 중에서 20명 되거든요. 20명 된다고 그 20명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 부분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서로 뭐 사이코패스 이 말까지 나오는 상황. 맞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방선거에서 각 본인들의 지역구 사정이 다 다릅니다. 지방선거 지역구. 그렇죠, 그럼요. 지역구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020년 총선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는 어쨌든 양쪽이 하면서 온전하게, 그러니까는 그 국민의당 39명, 바른정당 11명, 합해서 50명. 이거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바른정당에서도 일부 세력은 반드시 떨어져 나간다. 그렇죠. 바른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른정당에서도요. 김세현 의원이나 이렇게 지역구가 그 부산에 있는 의원 이런 분들은 또 같이 안 하려고 한국당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뭐 지사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39 플러스 11, 50 이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단지 그 어떤 규모의 문제지만은 그 서로 떨어져서 합치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뭐 네 분 공이 다 오의를 들어주셔서요.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면 이제 2018년 무술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내년에 재보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선거가 있습니다. 과연 내년에 가장 뜰 것 같은 정치인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적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가장 뜰 만한 정치인 저희 패널 분들이 한 분씩 꼽아봤습니다. 네, 이종건 실장님은 홍정욱 출마 안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정치인이 출마 안 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혹시? 사실은 그게 그 순간 출마 안 하지, 출마 안 한다는 건 지금의 조건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각에 사악함이 있어서 사실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지, 지금 앞으로 진짜 다른 어떤 조건이나 다른 상황에서도 그런 어떤 대답을 계속 할 수 있느냐. 나는 절대 정치에 안 나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건 아니죠. 제가 왜 홍정욱 전 의원을 꼽았냐면,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제가 어쨌든 보수 진영 또는 중도 보수 진영에서 한 사람을 좀 더 좁혀서 꼽으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의 왜 홍준표 대표를 위시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인상들 너무 올드하고 또 너무 극우적이고 또 막말이라든지 품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 굉장히 회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가치도 없고 그런데 홍정욱 전 의원에게 저는 두 가지를 보여요. 하나는 세대 즉 70년생으로서 새로운 세대의 어떤 주역이 될 수 있는 세대고 두 번째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입니다. 우리의 인류는 지금 자연으로부터 치유될 수밖에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친환경 운동과 더불어서 사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또 다른 새로운 가치라는 개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실 이분이 꼭 정치를 한다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가 좀 출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제가 홍정욱 전 의원을 꼽았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정봉주, 최재성 전 의원 두 분을 꼽아주셨네요. 지금 이제 정봉주 의원은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근데 핫한 인물이죠, 지금. 저는 지금 이 실장님 말에 되게 동의하는 한 가지는 홍정욱 의원의 그 얘기를 보면서 저는 와 문과 분리기를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냥. 그래서 되게 생각이 비슷해서 제가 정봉주 의원을 뽑은 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80% 정도의 국민들이 MB와 BBK 다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고 정봉주 전 의원은 개인 비리로 정치를 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어떤 MB에 대한 문제 제기로 MB 괘씸죄에 걸려서 아주 드물게 10년 동안
이게 자격정지 상태였어요. 예, 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풀렸고, 그리고 이제 정봉주 의원이 국민과 소통하는 데는 귀재예요. 예. 네, 그래서 달변이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본인이 워낙 정치인으로서 뛰어난 면이 있기 예. 때문에 아마도 저는 서울시장은 아니지만 예, 과거에 자신의 지역구에 도전하고 싶을 거라고 봅니다. 노원. 네, 그래서 노원병이 비긴 했어요, 지금. 예, 물론 노원 같으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는 순간 핫 정치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최재성 의원을 꼽은 건 지금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노력한 여러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정치인 중에 뭐 여전히 그 말하자면 뭐랄까요? 농공행상이랄까? 그것과 무관하게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최재성 의원밖에 안 나와요. 불출마 선언해서, 예, 백의종 군, 예.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정권교체 할 때까지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예. 거였기 때문에 이제 정권교체도 됐고 최근에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예. 또 이긴 정당의 혁신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 전에 뭐 어디든 내가 필요하다면 출마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최재성 의원이 특정 지역을 찍어서 예. 출마하려고 움직이는 순간 역시 이분도 핫한 정치인이 핫피플이 될 될 것이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뜬다. 예. 안희정, 홍준표.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로 시기도 나누셨네요. 나눠주셨어요? 6월 일단 홍준표 대표 먼저 뜨는군요. 6월 13일에 지방선거 있죠. 예. 예. 지방선거에서 그 홍준표 대표는 공천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 지금까지 전략공천에 안 하고 상영식 공천했는데 본인은 그 강력단체장 경우에 대구 경북 지사만, 시장지사만 경선을 하고 예. 나머지는 거의 전략 공천을 공천하듯이. 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공천권을 행사를 하고 예. 만약에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예. 전체 17개 강력단체 중에서 6곳 차지를 못하면은 대표직을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어허. 예.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뜰 것이 분명한데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하반기 되면은 저는 안희정 지사가 지방선거 출마 안 한다고 했죠. 예. 안 한다고 했는데 물론 그때 당시 그 치러질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이 된 분들 중에서 국회의원 안 되는 분이 없어요. 전부 안희정 국회의원 지사는 다 국회의원 안 했구나. 네, 국회의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안 나오더라도 8월 달 되면은 당 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민주당. 예.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있기 때문에 예. 추미애 대표 후임이죠. 예. 그때 해서 당 대표에 도전을 하면서 후반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뜨지 않겠나. 재보선을 나오던 아니면 뭘 하든 간에 당대표를 나오든 간에 일단 하반기에는 그렇죠. 안희정. 잠재력 있다. 어허. 예. 역시 안희정 꼽아주시고 박원순 시장 꼽아주시고. 유사해요. 지금 내년에 화두가 이제 개헌, 지방선거, 예. 그리고 민주당 전대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정치적 이제 뭐 하나 이벤트라고 예. 한다면 뭐 개헌이야 이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도 크고 뭐 정세균 국회의장 목도 크지만 예컨대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주목받죠. 그리고 3선이고 예. 특히나 3선에 이제 되면 바로 대선급 인물로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방선거 이제 끝난 이후에 민주당 전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분이 결국엔 이제 공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2년짜리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안희정 현 지사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이제 후반기에 이 많은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